네,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 중등사회교육연구회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얼굴이 비추는 거 어색해하지 마시고 강사 선생님께서 지금 선생님들이 집중하고 있구나 볼 수 있게 비디오 켜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물어보시거나 또 참여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강의하고 있으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도 아마 쌍방향 수업하셔서 아시겠지만 막 등 뒤에서 땀 흐르잖아요. 듣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오늘 강의해 주실 우대희 선생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희 선생님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판곡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선생님이시고요. 일반사회의 교사이십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회, 사회문제 탐구, 경제 세 과목이나 가르치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업 나눔 해주시려고 한 달 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학생들과 수업하신 결과물 오늘 공유해 주실 예정이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아침에 쉬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조금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서로 수업 나눔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네,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연수는 구글 슬라이드를 좀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좀 띄워주시면, 이름과 채팅창에 좀 띄워주시면 제가 구글 슬라이드 링크로 이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PC를 사용해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채팅창에 네, 그 구글 계정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나눔은요, 제가 지금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어서 통합사회 4-2단원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네, 수업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수 제목이 역할극을 통해서 이해하는 헌재 판례잖아요. 그래서 역할극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기본권의 속성이 무엇이고 또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선행적으로 학습을 해야지 헌재 판례를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1과 2로 나누어서 네,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1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활동 2는 실질적으로 역할극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역할극 한 내용을 네, 영상으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수업 시 유의할 점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나눔 시작 전에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 네, 한 교사, 저의 수업 나눔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평가하려는 마음보다는 이렇게도 수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활용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시간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네,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이 끝난 이후에는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더 발전된 수업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구글 슬라이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봐 네,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주로 여기 보시면 삽입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PT처럼 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 글을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사회 4-2단원에서 인권과 기본권 수업을 같이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 수업과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주차에는 온라인 수업 기간이어서 기본권의 종류와 특징, 2차 시에는 기본권 침해 시에
구제 제도,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학생들과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1주차는 온라인이고 2주차는 대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좀 블렌디드 수업이 되더라고요. 거꾸로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때는 주로 강의를 시청을 하고 나왔을 때는 활동 수업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요. 침해된 내 소중한 기본권이라고 해서 기본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류하는, 그래서 기본권의 속성을 이해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별로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도 했습니다. 2, 3차 시는 내 기본권을 구해줘 라고 해서 역할극을 통한 헌재 판례를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헌재 판례를 읽고 그것을 상황극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좀 조건을 줬던 것은 반드시 한 모둠에서 한 명이 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순수하게 대본을 작성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품을 제작을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품 제작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색연필이랑 사인펜 그리고 색지, 종이나 뭐 A4 용지 주고 그걸 가지고 그냥 소품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재미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상황극을 만들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모둠별로 상황극을 재현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선생님들과 함께 이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기본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간접 체험하면서 기본권의 소중함을 느낀다. 약간 정의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인지적인 목표고 세 번째는 정의적인 목표인데요. 우리가 기본권이 좀 추상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황들을 일부러 주고 기본권이 필요한 상황들을 학생들에게 좀 간접 상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제가 구글 슬라이드에 초대를 해드렸는데요. 구글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여기 구글 슬라이드가 초과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권의 속성들이 무작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적 권리부터 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특정 기본권의 속성 내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속성 내지 특징을 아이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역할극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걸 가지고 게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같은 모둠을 제가 나눠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자유권에 해당되는 속성을 여기서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속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오랜만에 가르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와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치와 법을 제가 2년 전에 가르치다 보니까 또 다시 통사
인권 부분을 가르칠 때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틀렸다고 해서 뭐 너무 좌절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 신체의 자유, 뭐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폭발적 권리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는 몇 개 맞았는지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맞으면 제가 자유권 쿠폰을 줬습니다. 자유권 쿠폰. 그래서 다 6개 다 맞았다. 그러면 쿠폰을 2장을 주고요. 하나 틀렸다. 그러면 하나만 줬는데요.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맞은 조에게 쿠폰을 2장 주고 그 다음에 많이 맞은 또 조에게 쿠폰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쿠폰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핵심입니다. 네. 자유권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뭐 일일이 몇 조 몇 개 맞았어요. 뭐 이렇게 채점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선생님들끼리 이런 것들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권도 6개인데요. 이렇게 실질적 평등부터 6가지, 5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랑 할 때는 제가 학습지를 이따가 이제 공유를 해 드릴 텐데요. 학습지를 한 장씩 다 줬어요. 그래서, 각각 먼저 모둠끼리 토의를 하게 했고, 답을 보여준 다음엔 이 답을 직접 활동지에 적게 했습니다. 네, 참정권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사회권은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을 할 때는 저는 하나씩 했습니다. 자, 자유권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애들이 너무 못 찾는 것 같으면 자유권에 해당되는 카드 개수는 6개야. 혹은 사회권은 6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수로 힌트를 좀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회권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청구권까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찾아보게 하고 속성을 나누게 한 다음에 그 속성을 맞추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기본권 쿠폰을 좀 줬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유권은 문제에서 다 맞았으면 자유권 쿠폰 주고 이번엔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청구권 쿠폰을 다 받으면 다 맞았으면 청구권 쿠폰을 2개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조마다 기본권 쿠폰 개수가 다 달리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 자유권을 뭐 2개 가진 조도 있을 거고, 하나만 가진 조도 있을 거고, 뭐 청구권을 2개 가진 조도 있을 거고, 하나 가진 조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조별로 기본권 쿠폰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선생님들?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기본권 쿠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제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만약에 활용을 하실 거라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기본권아 나를 지켜줘 이 활동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쿠폰 있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조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권을 주는 거죠. 쿠폰을 2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등권에 해당되는 기본권 쿠폰도 내가 받았다.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주는 거죠.
그리고 참정권도 하나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참정권도 이렇게 주고요.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조별로 몇 개 맞췄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조를 좀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조가 기본권 쿠폰을 이렇게 획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조마다 다 기본권 쿠폰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다음 퀴즈로 넘어가는데요. 이 게임은 어떤 실제 사례를 주고요. 이 사례에서 침해당한 기본권이 뭔지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때 내가 제시할 그 침해된 기본권이 뭔지를 맞추는 건데, 그때 제시할 수 있는 기본권은 내가 첫 번째 활동에서 획득한 기본권을 가지고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침해된 내 소중한 기본권 해서 한 상황을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7가지 상황을 준비를 했고,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전에 획득한 이 기본권을 가지고만 이 쿠폰을 써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느 날 경찰관이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현행범이라며 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이게 어떤 기본권일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을까요? 한번 채팅창도 괜찮고요.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유권이요. 네, 맞습니다. 자유권이 이 상황에서 침해가 됐죠. 그러면 내가 활동 1에서 획득한 그 쿠폰을 사용을 해서 자유권이라는 것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자유권 쿠폰을 써서 이 상황을 탈출하는 거고, 그 조는 이 첫 번째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는 땡땡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인 저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여기서는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을까요? 참정권이요. 네. 근데 여기서는 2개가 침해됐습니다. 2가지의 계승경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참정권과 평등권, 평등권도 같이 침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상황을 주고 이렇게 기본권이 2가지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줬고요. 여기서 사실 18세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돼서 만 18세 이하도 만 18세 이상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일부러 준 것은 지속적으로 투표권을 달라고,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통과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달라라는 그 법안이 되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8세인 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속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최근에 18세 투표권이 주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일부러 18세라고 좀 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쿠폰을 써서 이 상황을 극복 내지는 탈출 내지는 이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쿠폰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겐 실제로 할 때는 쿠폰을 직접 나눠줬고요. 그걸 4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는 학생 수 미달을 이유로 일방적인 폐교 결정을 내리고 전학을 통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까요? 어떤 기본권일까요, 선생님들? 네, 사회권 맞습니다. 사회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이거는 참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사례더라고요. 네, 인력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했는데 채용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출근한 첫날 회사는 제가 대머리인 것을 보고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까요? 네, 어떤 기본권일까요? 네, 여기에 정답은 네, 평등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네, 그런 공고를 낸 적이 있었고요. 이걸 설명하면서 아까 전에 평등권의 속성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금지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대머리라고 고용을 하지 않는 것,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합리적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평등권의 그런 속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거는 무엇일까요? 네, 용돈벌이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사장님은 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알바비만 주십니다.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까요? 네, 그쵸. 네,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쿠폰을 가지고 네, 이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영화의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이거는 네,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네, 이거는 청구권입니다. 네,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이죠. 네,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7번째 상황인데요.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더니 저 외에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네,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 한번 네, 답변 주시겠어요? 네, 대체로 이제 참정권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참정권도 맞고요.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홍정화 선생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유권, 네, 사생활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또 침해 당했고, 그리고 평등권, 1인 1표, 그리고 비밀선거, 평등권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 여기서는 비밀선거나 이런 것들이 좀 침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례에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고 나면 네,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네, 나는 이 상황이 뭔지 알아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 그런데 쿠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을 일부러 좀 노렸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장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연했던 그 참정권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당연했던 사회권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당연했던 자유권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상으로는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제로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학습 목표는 아까와 같고요. 준비물은 실제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 기본권 속성 카드,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분류했던 그 카드가 좀 필요하고요. 기본권 쿠폰, 아까 제가 나눠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활동지,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하고요. 구입한 것으로는 투명 자석판이나 1등한 조에게는 상품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둠을 우리 반 대상으로 좀 짰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친구들이 좀 적극적인 친구들이에요. 이제 반에 있다 보면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맨 위에 배치했고, 두 번째는 좀 무기력한 친구들. 그래서 무기력한 친구들을 두 번째로 배치를 했고, 이제 중간 친구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두 반을 두고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 반은 제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친구와 좀 소극적인 친구들을 섞어서 조를 편성했고, 한 반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4명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무작위로 조를 편성한 것보다는 이렇게 특성에 맞게 조를 편성해서 실제로 활동을 하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권 속성 카드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기본권 쿠폰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맞추면 직접 그 쿠폰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활동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권의 특징을 이렇게 무작위로 나열을 하고 아이들이 이걸 직접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 6개 쓸 수 있게 했고, 참정권 6개 쓰고, 사회권, 청구권 6개씩 쓰게 했고요. 평등권은 그 밑에 5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네.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좀 적극적인 성향의 친구들, 두 번째 줄은 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친구들, 나머지는 좀 중간 친구들을 섞어서 모둠을 편성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권 속성 카드, 아까 저희가 했던 것을 직접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쿠폰도 제가 알록달록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활동지를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활동을 하기 전에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의 특징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고요.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 해서 칸을 6개, 5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기본권에서 가장 상위 목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했고, 자유권과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은 이 인간과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바치는 기둥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치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권 어떤 집 모양처럼 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풀었던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때 어떤 기본권이 필요한지 좀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네, 이 활동을 하면서 기본권이 없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소감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요. 실제로 했던 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투명 자석판에 그 기본권 속성 카드를 여기 안에 넣게 했어요. 네. 보여드리면 이제 수업 진행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네, 10분 동안은 자리 정돈 및 모둠 편성을 했고요. 5분 정도는 프린트 복습하고, 네, 복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권, 속성카드 분류하기 게임을 했고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순으로 진행을 했고, 토의를 통해 기본권 속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차례대로 해도 되고,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 후에는 기본권 쿠폰을 부여를 했고요. 다 맞으면 2개, 하나 틀리면 1개, 뭐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활동지의 기본권의 속성을 기록하게 하고 학생들의 설명 또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기본권의 속성을 재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했던 활동이죠. 특정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맞추는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상황을 제시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서 답 맞추고 1단계에서 받은 쿠폰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상황에 적합한 쿠폰을 제시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게 했습니다. 쿠폰이 없는 모두에게는 정답을 맞추면 임의의 쿠폰을 하나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좀 그렇게도 진행을 했습니다. 정답을 맞춘 후에는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묻거나 교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정답을 맞춘 모둠이 1등이고요. 5분 동안은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활동 모습인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기본권 속성 카드를 다 오렸어요. 그래서 여기 투명 자석판 안에 이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고 답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활동을 다 한 후에 학생들에게 소감을 좀 물어봤고요. 이 소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권을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었고 더 공부가 잘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고 싶다 이런 평가를 아이들에게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좀 재미있게 썼는데요. 기본권이 없으니까 정말 허무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권, 침해된 기본권이 아는데 그 쿠폰이 없어서 이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본권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란 엄청난 행운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소감문을 작성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도 좀 잘 적어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법이 필요하고 법을 알아야 억울하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게임을 하며 공부에 즐겁고 법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쿠폰이 없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너무 가혹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슬픈 기분. 기본권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한 만큼 생각보다 많은 경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다시금 자각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감문을 좀 받으니까 제가 일부러 기본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좀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기본권이 되게 필요하고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구나. 되게 사실 기본권이라는 학습이
되게 추상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제시를 하니까 학생들이 아, 이때 이런 기본권이 필요하구나 라고 좀 네, 알게 돼서 역할극을 하기 전에 네, 그런 필요한 선행되어야 될 학습이 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좀 간단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좋았던 점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처음 이제 법과 관련된 단원을 접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물론 배우고 올라온 친구도 있겠지만 법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단원을.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권 속성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임을 할 때는 자꾸 친구들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회권이 뭐야? 뭐 청구권이 뭐야? 뭐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우리가 사실 쉽게 학생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법적 용어들을 이야기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포괄적 권리, 뭐 열거적 권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맨날 수업 끝나고도 질문 있니 했을 때 돌아오는 건 항상 침묵뿐인데 이 게임을 진행을 하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열거적 권리가 뭐예요? 포괄적 권리가 뭐예요? 분명 반대말 같기는 한데 이 단어만으로는 전혀 추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만 헌법에 제시된 내용만 보장해주는 권리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확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기본권의 소중함을 좀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 유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두 반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칫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에만 치중을 해요. 그래서 기본권의 속성이 뭔지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이것에만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상황에서 왜 이 기본권이 필요한지도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1번과 2번이 좀 맥락이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반 수업을 할 때는 활동지에 쓰게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활동지에 쓰게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주거나 잘 아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활동지에 적고 이 게임을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궁금해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의 눈이 좀 더 반짝이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1차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벌써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잠깐 네, 5분 정도만 네, 쉬고 이어서 2, 3차시 그 역할극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채팅창을 통해서 네,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분 정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시에 이런 게임을 하면 기본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되는 상황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되게 추상적이고 나와는 내 생활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들이 생기는구나라고 좀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제 학습할 준비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 진행을 했던 것이 2차 시, 3차 시가 이제 역할극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그 판례를 이해하는 건데요. 학습 목표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역할극을 통해 모두먼과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그래서 제가 한 6가지 사례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모둠마다 다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모두 그 역할극을 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상황 1은 이제 흡연권과 혐연권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제가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조금 바꾼 건데요.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예, 헌법재판소 판례 그 내용을 그대로 넣었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그걸 하나 공유를 해드립니다. 학습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활동지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근데 핵심을 좀 잘 짚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판례를 그냥 읽는데 이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을 미리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사례에서 주인공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읽고 이게 이제 상황, 그리고 관련 법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런 식으로 했고, 위 사례에서 주인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떤 재판을 내렸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 6개 정도 제가 제시를 했고요. 모둠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판례를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머니 모두 등장할 것, 침해당한 기본권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할 것,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내렸고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2-3가지로 제시할 것. 그러니까 아이들 시켜보니까 그대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를 그대로 읽는데 그러면 이제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할 팻말이나 소품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침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제 운전자 노 답답씨의 고민 뭐 이렇게 해서 이 노 답답씨는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해서 이제 안전벨트 매는 것도 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범칙금을 내라 이렇게 한 상황에서 노 답답씨가 이거는 안전벨트 의무 착용을 명하는 그런 법령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 노 답답씨는 3가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 추구권, 두 번째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적인 공간인데 여기서 내가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내 양심의 자유에 이건 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2002년 헌마 518 이게 판례 번호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사실 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네 가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정치와 법 시간에는 그걸 들어서 근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사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잉금지의 원칙을 자세하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근거를 간략하게 그런 내용들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띠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첫 번째 근거를 댔고요. 두 번째는 안전띠를 매게 하니까 치사율이 17.8%가 감소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띠를 맬 때 느끼는 답답함은 크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매지 않아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 3만 원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지켜지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 재판 근거를 들어서 이제 재판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역할극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예시를 들어주면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할극을 만들기 해서 사례 1부터 6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게 하고요. 자료를 통해서 상황 이해하고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대본 작성하고 역할 정하고요. 간단하게 소품을 만든 후에 네, 이제 연습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 역할극을 만드는 걸 1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앞에 그 안전띠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 5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극 만드는데 시간을 50분 수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분 정도는 네,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역할극으로 만들면 40분도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수업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5분 동안은 자리동돈 및 수업 준비를 하고요. 5분에서 10분은 기본권 침해 사례, 아까 전에 그 안전띠 사례를 네,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중요한 두 가지는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이야기하게 했고요. 네, 모든 활동을 통해서 모든별로 다른 판례를 제시하고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각색해서 역할극을 짜고 직접 대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1인 인력이나 1인 인력 그리고 역할 팻말 제작, 소품 제작 등 같은 것들을 좀 조건으로 제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준비 시간이 끝나고 그 3차 시가 되면 네, 이제 5분이 자리 정돈이 되면 5분 정도 역할극 준비 시간을 좀 부여를 해서 뭐 예행 연습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소품을 다시 한번 좀 손질을 한다던가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줬고요. 10분부터 45분까지 모든별 역할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극을 실시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하고 이제 역할극을 하는 조가 있고 그걸 학생들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역할극 다른 친구들이 하는 역할극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또 활동지에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도 네, 확인하게 했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네,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은 네, 활동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네,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사실은 네, 한번 역할극을 짜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한번 여러분 실제로 짜는 거는 안 하고요. 학생들이 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뭐
팻말 A4 용지 가지고 제가 소품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사인펜이랑 색연필 주면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사례가 담배 피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것은 나의 그 사생활의 자유인데 왜 이 담배를 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흡연권과 혐연권이 이제 부딪힌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A4 용지만 줬는데 그걸 가지고 기어이 담배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A4 용지만 줬는데 이거 가지고 그 땅땅땅 이렇게 그 재판 봉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겠다고 해서 뭐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또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실제로 역할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역할극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얼굴 가리지를 못했어요. 그냥 보시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1시간 준비하고 1시간 이제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애들이 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냥 일반계 평범한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 헌법 판례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걸 역할극으로 표현했다 정도로만 제가 의의를 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보다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쁘게 잘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간단하게 좀 미리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의사가 한의사가 있고 그냥 일반 양의를 하는 양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한의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양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병원을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역할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면허증 따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의사면허증 드디어 땄다. 진짜 힘들었는데 한의사 면허증도 따고 이제 2개 따서 좋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한의사 면허증이랑 의사 면허증 2개 다 땄거든?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파이팅! 알겠어. 진짜 축하해. 2달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너 축하해. 이제 너도 이제 한의사 면허증이랑 의사 면허증 땄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병원 같이 한번 해볼래? 좋은데? 때좀 달다. 좋아. 그러면 너 한번 그거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여보세요? 왜? 제가 알아보니까 의료법과 한 병원에서 폭력적인 의료행위는 금지되고 어느 한쪽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대. 진짜? 그러면 이거 우리 못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이러면은 우리 자유권에 침해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다는데 이거 못하면은 이거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이거 우리 헌법재판소에 재판 선고하러 가자. 먼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나눠질 면허에 따른 직업의 선택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리를 조항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또한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 진단 정도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민의 양방과 한방은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안됐다. 따라서 쌍방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없는 공익이 사익의 침해보다 더 크다고 전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서결합형은 기절을 허락한다. 네, 잘 보셨죠? 네, 좀 허접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역할극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상황을 구성해서 한 것이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학생들의 역할극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활동을 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소감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어요. 역할극 준비하면서 자신의 한 역할이 뭐고,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 기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발표에서 뭐 내가 한 역할은 이거였다.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좀 무기력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기본권을 이제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고마웠습니다. 이런 걸 느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이 친구였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았고 이제 기본권을 침해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모둠들은 그러니까 제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이제 넣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모둠들은 인정하고 법까지 개정한 경우가 많아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리거나 하면 법 개정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놀라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까지 개정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처음 알았고 발표할 때는 좀 많이 싫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 나름 재밌게 여러 사례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기본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3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넘어지는 연기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오버 액션을 해서 좀 넘어지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는 그런 좀 분위기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재판의 순서, 헌법, 법률에 관한 정보들을 알게 되었다.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점이 좋았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니까 법이 있어서 다행이고 만약에 법이 없었으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못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느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과 역할극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프린트를 다시 한번 좀 공유해드리면 이렇게 아이들이 대본을 나름대로 써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프린트가 이건데요. 다른 모둠의 역할극을 보고 주인공의 침해된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결과 및 근거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모든 애들이 다 역할극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봐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들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 상황 첫 번째는 평소 담배를 즐겨 하는 땡땡땡이 흡연 장소를 제한하고 비흡연자들의 권익만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침해에 당했다고 주장한 기본권이 뭔지를 좀 쓰게 했고요. 보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는지 이제 동그라미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이렇게 정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4번째는 역할극 준비하면서 자신이 한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느꼈던 것을 수업 나눔 하면요. 이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 네, 학생들이 상황 이해하고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직접 해석했다라는 거.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가지고 와서 그걸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금 바꾸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이 읽어내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그래도 헌재 판례들을 직접 읽어내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았고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역학극을 짜야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알아서 설명을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제가 관찰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 이해하고 구제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수업 시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역할극을 미흡하게 준비하게 되면 상황 자체를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시를 했고요. 또 역할극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상황이었고 이때 침해된 기본권은 뭐였고 그리고 이때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어 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개입을 해서 네,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 사례를 이해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그 상황을 준비를 해보니까 이제 감은 잡더라고요. 상황은 달라도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렸구나라고 좀 아이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리 이렇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한 부분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쭉 보시고 학생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좀 보셨을 텐데 혹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강사 선생님. 네, 제가 채팅창에 있는 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은 제가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게 하고 제가 핸드폰 들고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촬영은 제가 이제 아이들의 했던 영상들을 다 좀 담았고요. 그리고 네, 역할극을 위해서 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신 부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것 같고요. 계승경 선생님께서 이제 또 질문 주셨는데 수행평가로 활용을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수행평가로 활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권 속성과 기본권 침해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였는데 단순히 강의식으로만 전달이 되면 기본권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게임이나 역할극을 통해서 진행을 했더니 좀 더 아이들이 익숙하게 느끼고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례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수업 자료는 네,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판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도 이제 같은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 사례들을, 그 판례들을 많이 공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사례들은 그 아버지의 성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냐, 뭐 그런 민법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례 7번째는 유치장, 이거는 좀 유명한 판례이기도 한데, 유치장에서 화장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용물을 보러 가면 다 보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는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더니, 이건 기본권 침해가 맞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사실 되게 그 양심적 병역 거부나 이런 내용들도 좀 담고 싶긴 했는데, 최근 판례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정치화법이 아니라 통합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도인지 헌법 심판제도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가 됐고, 이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학습지 제작 및 수업 내용을 동학년 선생님과 네, 대체로 좀 협의하고 공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권 속성 게임 그 아이디어도 사실은 옆에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한번 그 활동지로 한번 만들어 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제가 했던 그 자료를 그 선생님도 네,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하셨었습니다. 네. 네, 이은영 선생님께서 또 대한민국을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책도 네,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요. 네. 치려다가 말로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이 되게 즐겁고 재미나게 한 수업을 보면은 보는 선생님들도 하여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어떻게 그 수업을 준비하셨을까라는 놀라움과 그리고 고생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보시는 선생님들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 있고, 저도 통사를 가르치고, 올해는 정법을 가르치면서 뭔가 활동식이나 조별 활동을 진행할 때 좀 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하기 끌고 올라가는 게 코로나 이후에는 더 좀 어려워졌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저렇게 학생들이 연극을 상황극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에서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지금 학교에서 연극부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극부에서 연극하는 애들보다도 잘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저거를,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저만큼은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한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 보면은 그 교실에서 분위기에서 다음 시간에 그 상황극을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하기 싫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해볼까 라고 분명히 분위기가 흘러갔을 텐데, 어떻게 했을 때 그 분위기가 흘러갔을지, 앞에 전차시의 게임 수업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작은 활동들이 있어서 수행평가 들어가지도 않고 뭐 보상도 없는데도 학생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나 어떤 이유?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뭔가 애들이 나와서 뭔가 한다라는 게 좀 막상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2년 전에 이제 정치화법 가르치면서도 여러 가지 이 역할극 수업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갔었어요. 뭐 수행평가에 반영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 역할극 만들래? 막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대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그걸,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순회를 할 때,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석을 했냐. 그리고 좀 잘 이해 못한 친구가 있으면, 네가 잘 이해한 것 같으니까 옆에서 좀 설명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분명 이제
모둠 내에서 주도적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딱 펜을 잡고 대본을 써 나가요. 야,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 하기 싫어? 이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깔깔 같이 웃고요. 그리고 애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라는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서 그냥 옆에서 순회를 할 때 옆에서 좀 많이 격려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무기력한 친구들도 모둠 활동이고 반드시 한 역할은 들어가야 되니까 뭐 나레이션이라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2반뿐만 아니라 전에 2년 전에 그 수업을 할 때도 한 4반 데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빼는 친구들 없었고요. 그래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그 판례를 잘 이해하고 상황극으로 좀 잘, 네, 이렇게 표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은영 선생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좀 시키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그러면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저도 이제 수업 나눔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 선생님들이 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그런 그 수업 자료들은 모두 좀 공유를 학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 있겠지만 제 수업을 그래도 발판 삼아서 조금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좀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활용 가능할 단원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정치화법에서 국가기관의 그 권한들 설명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입법부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뭐 행정부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권한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화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되게 어려워하고, 저도 가르치면서 애들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그 기본권 속성 분류하는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형식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그래도 국가기관의 그런 권력 분립하면 또 되게 많잖아요.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실제 그 상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채팅창에 공유했고요. 그 글씨체도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여러모로 좀 부족한 수업이었는데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수업이 선생님들 수업을 연구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